지금 하는 사연을 읽어드리면 아마 다 내일같이 또 느낄 만한 우리들 마음 조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사연일 거예요. 느끼는 대로 또 이것저것 얘기 나눠봐요. 22살 대학생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타인에게 온전히 수용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소심했고 저를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든 그 무리에 속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만 했습니다. 십수를 해서라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꾸역꾸역 다니며 학교 생활, 인간관계는 다 버리고 수능에 올인했습니다. 결국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우월하고 싶은 욕구가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왔습니다. 대학에 왔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성적대의 사람들이 모이니 결국 또 외모, 재력, 좋아할 만한 성격인지 아닌지로 사람들이 변별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외적인 조건들로 판단되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이 충돌했습니다. 그래도 제 삶을 가꿔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0kg 정도 다이어트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동아리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로도 외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유전성 탈모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학창시절에 힘들었던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힙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을 일구어온 내 노력은 제 삶을 티끌만큼밖에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반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제 인생에 성큼 나가와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작년엔 도저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 휴학을 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고 나에게 친절해져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친절해야 하는 걸까요? 아픈 기억들을 쓰다듬으려 하나씩 꺼내보면 힘든 감정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옵니다. 이 마음을 다시 억누르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올라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렇죠?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무력감, 마음들을 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 저를 잡아당기는 여러 감정들과 각박한 현실 사이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어느새 다시 힘들어하는 내가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하루 종일 제 마음에 관한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1, 2년 정도 방황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황의 끝은 늘 결국 제자리입니다. 이번 학기는 학사 경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당장 기본적인 과제조차도 할 수 없으니 진로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기 위해 군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정신과 의사가 될 생각입니다. 합격해본 경험이 있으니 입학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 생활은 또 어떻게 할지 두렵습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달리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TV 육아 프로그램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빵집에서 케이크를 사달라고 들어 누우니 엄마도 어찌할 줄을 몰라 어린아이처럼 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는 엄마처럼 제 마음이지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교 때는 소심하고 괴롭히는 친구들 무시당하다가 거기 끼어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고 자존심이 상해도 참고 견디고 모욕감도 견디고 삼키고 그래서 넘어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생활이든 친구 관계든 다 버리고 그냥 수능에만 올인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근데 갔더니 또 힘이 들고 삶이 변하지 않고 외모나 재력, 이제 성격이 좋느냐 안 좋느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사람이 또 달리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도 20kg 해보고 1등도 해보고 그 원하는 대학 가서 또 거기서 또 1등도 했대요. 어마무시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치열한 거죠. 동아리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동아리도 들어가 봤고요.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이런 느낌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암 진단 받으시고 자기는 탈모 증상이 오고 20kg 뺐지만 외모도 별로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과거부터 힘들었던 건 계속 떠오르면서 괴롭고 이게 하나도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인생이라는 게 내가 통제 가능하지 않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에 온 거예요. 짠하지만 뭐 이럴 수 있죠. 삶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까지 동의.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한테 이제 친절해져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겪었던 과정, 어려움, 근데 또다시 혼란을 한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 봐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은 정말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애썼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너무 고생했다고 정말 힘들었겠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 끝에 얻은 이게 삶이라는 게 통제 가능하지 않구나. 이 깨달음도 그래 나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럴 수 있더라. 그게 삶이더라. 거기까지 그냥 껴안고 같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그래서 나한테 친절해야 되겠구나. 그게 답이겠구나. 그게 방법이겠구나.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친절해야 하는 건가요? 하면서 의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막 여러 마음들이 막 올라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돈 속에 빠져 있다가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될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대한 생각들만 하면서 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학사 경고 받을 만큼 완전히 그러면서 이제 다 무기력에 빠진 거죠. 그러면 나한테 친절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루 종일 집중해 본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옳다 해서 내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춧돌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이 친구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관한 생각밖에는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좀 우리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나에 대해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지쳐 떨어져서 세상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걸 막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하자 하고서 막 내 마음, 내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필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이 이런 감정, 막 이런 자존심을 지키고 싶기도 하고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막 자기를 다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성공하고 여전히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 내 마음을 막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하고 이유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막 책을 찾아보고 막 유튜브도 보고 여기저기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내 원인은 이러이런 거다. 분석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요? 계획을 짰으면 그걸 위해서 다짐을 하고 노력을 시작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관한 생각들을 한다는 게 이유를 찾고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고 노력하고 보통은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뒷얘기가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거는 번아웃이야. 그건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가는 거고 그건 내 마음에 대한 생각이 아니야. 그런 것은 아니야. 제 뒷말이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나한테 친절하고 싶다 그랬는데 뭘 해야 되냐? 이분의 사연 중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다시 읽어볼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러다가도 다 무력해지는 마음, 내 모든 마음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이런 저를 잡아당기는 여러 감정들과 또 내 이런 각박한 현실들, 아버지는 암 진단 받으시고 나는 탈모가 오고 22살인데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제자리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그럴 때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때 나한테 친절해지는 것은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분석하고 계획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마다의 내 마음에 일일이 눈 마주쳐 주는 거. 아,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상상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몰입을 하고 추구하고 끝까지 애를 썼던 건데, 그게 아버지야? 아니면 나를 뻥 차고 나간 여자친구 때문이야? 누구한테 확인 짚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데,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인정받고 싶고 자존심을 지키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무기력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나한테 친절해진다는 것은 그 내 마음 각각에 일일이 깊이 눈 마주쳐 주는 거,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더 물어봐 주는 거.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유 없이 사람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내 마음은 항상 옳은 거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눈 마주쳐주고, 그게 심리적 참전이죠. 내 마음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게 그게 참전이죠. 꼭 트라우마 현장에 가서 봉사하는 것이 참전이 아니라 이런 감정에 온 체중을 실어서 같이 참전해 주는 거, 일일이 눈 마주치고. 근데 서로 상호 모순이 되는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 마음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네. 사람이 아메바가 아니거든. 한 두 가지 세포, 뭐 세 가지 세포로 구성된 게 아니거든. 뇌세포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라는 건 상호 모순된 감정이 동시에 얼마나 많은데, 가장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가장 죽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바보야.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사랑 덜 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그게 사람 마음인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 건데, 그러니까 상호 모순된 감정이 있어도 성공하고 싶지만, 야, 그까짓 거 다 무의미해.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끝까지 물어봐주고 눈 마주쳐 주지만 그거 다 의미 없어. 그거 다 헛거야.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를 통일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마음도 있네. 끝까지 성공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싶은데 이게 다 의미 없고 부질없다는 그런 마음도 또 있네. 야, 신기하네. 그래야지요. 신기하네. 이런 마음도 드네. 야, 이래야죠. 이게 나한테 친절한 거고, 내 감정에 일일이 눈 마주치는 거고, 내 마음이 항상 옳다는 거고, 내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 그리고 이게 공감인 거예요. 이게 공감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탈진하고, 그래서 막 혼돈 속에 빠지고, 그래서 엉뚱하게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이 갔는데, 뭐 가도 좋지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그래서 막 노크를 하면서 여기다 보냈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편지 처음에 자기가 그 답을 쓰고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22살 대학생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저는 타인에게 온전히 수용받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온전히 수용받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친절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대. 상담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실패하고 이게 다 무의미하다, 노력이 헛거다 하고 나서 친절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새롭게 안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온전히 수용받은 적이 없다. 그게 지금도 내가 나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용을 할 방법을 잘 몰라서 이 혼돈 속에 있다고 나는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 이런 모든 마음에는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물어봐주고, 왜 물어봐줘야 되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어떤 역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고 거기서 겪은 경험이 있고 그런 거예요.
괜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물어봐 줘야죠. 예. 그게 온전히 내가 수용받는 것이고 나한테 친절한 것이고 그것이 되면 정신과 의사가 안 돼도 이미 편안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과정을 건너뛰고 이분은 지금 쓸 수 있는 패가 진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같이 노력이 제일 쉬웠고 공부가 제일 쉬웠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건데 이것이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꼭 방법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조금 있으면 탈진하죠. 완전히 혼돈. 내가 내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느낌, 아무것도 모른다는 느낌, 한 발도 가지 못했다는 예. 그런 느낌. 이미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휴학을 했는데 다시 이제 또 추스려서 또 정신과 의사 하려고 또 대학을 수능을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다. 네. 근데 이미 이분은 22살 학생인데 알고 있어요. 온전히 수용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 머물러서 이것을 하면 여기서부터 하면 걷는 걸음걸음마다 다 알짜배기로 내가 안정감도 찾고 혼돈도 줄이고 그리고 이러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들으면서 되게 끄덕끄덕한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끄덕끄덕했을까요? 사연이 그냥 저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다 우리 얘기죠? 네. 네. 어떤 면이 그렇게 내 얘기 같았어요? 저도 막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사실은 누구보다 타인에게 수용받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알면서도 저도 똑같이 나 자신에게 친절하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더 많이 노력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체력들이 아직 너무 좋은 거야. 노력을 할 힘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잘하는 거 계속. 노력. 떠올라서 조금 그러니까 그런 노력했던 자기가 떠오르니까 마음이 어때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음. 그런 성공하려는 욕구 자체를 억압하려고만 했는데 물어볼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네. 그러지. 이유가 있겠지. 아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아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이전에 잘은 모르지만 자기한테 더 물어봤더니 성공을 해야만 받아들여진다는 사인을 살면서 많이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뭐 더 물어보면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네, 또 혹시 무슨 생각들을 하셨는지? 자기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 공감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그게 좀 쉽지가 않은데 뭔가 왜 이러는 거지? 이러면서 안 좋은 면까지 왜 이런 생각하는 거지?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꾸 판단하죠, 그렇죠? 네. 평가하고 네. 그게 충조평판 맨날 하지 말라는 그렇죠? 근데 자꾸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하는 게 공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런 마음이 들 땐 이유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 판단이나 평가를 멈추게 돼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친구의 이런 속마음까지 다 들었으니까 마음이 안쓰럽고 진짜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학교 다니는데 같은 동아리에 같은 과에 이런 친구가 있어. 어느 날 마음 먹더니 다이어트해서 20kg 빼갖고 와. 막 1등 해. 그런 친구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럽고 또 부럽죠. 존경심이 막 들고 대단하다는 느낌이 들고 또 뭐 독하다. 근데 되게 긍정적인 의미죠. 독하다. 또 멋있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렇지.
나는 그러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저렇게 마음 먹고 좀 저렇게 못하지? 항상 하다가 금방 1, 2kg 빼다가 중단하고 예를 들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예, 그런 마음. 우리가 일상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느끼고 있는 이 모습도 이 친구고, 예, 학교에서 보는 그것도 그 친구예요. 이 모든 합이 그 친구의 실체인 거지. 예,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들도 그럴걸. 예, 그래요. 더 없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예.